카고프레스가 전해드리는 4월 19일 기준 한 주간의 글로벌 뉴스 브리프 시간입니다. 먼저 해외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홍콩 공항에서는 중국산 비버폰이죠.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폰이지만 아주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핸드폰 제조회사입니다. 이 해당 제품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팔레트 3개가 다행입니다만 램프에서, 그나마 다행이죠, 램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휴대폰이니까 당연히 리튬 배터리일 문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로 홍콩 에어카고는 해당 회사 제품을 엠바고를 걸었어요. 아울러 홍콩 현지 포도 2곳이죠. 이 해당 제품을 핸들링했던 카고링크 로지스틱 홍콩과 스카이 퍼시픽 로지스틱 홍콩도 에어홍콩과는 화물 운송 거래를 당분간 중단이랄까요? 거절, 엠바고를 당한 거죠. 사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항의 작업자가 찍어가지고 SNS에 유포된 화재 장면입니다. 팔레트가 완전히 전소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이들 제품이라든가 이 회사에 대한 엠바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미 에어브리지 카고를 시작으로 해서 인도의 스파이스젯 그리고 독일의 루프트한자도 비버 제품의 기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요즘 열일하고 있죠. 한국국제물류협회 원재철 회장이 지난 12일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김경욱 사장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원재철 회장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가 최근 글로벌 국제물류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유했고요. 협회의 올해 사업 계획도 디테일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 프레이트 포워딩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 김경욱 사장도 최근 협회에서 발족한 한국국제물류발전 자문위원단의 출범 소식을 전해뒀고요. 이에 정책적인 부분을 논하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좋은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관련해서 조만간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협약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MOU를 하겠죠, 당연히. 다음은 세계적인 국제 특성 기업이죠. DHL 코리아가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수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무역정보통신 KT네트와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KT네트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웹 기반의 전자무역 통합 서비스가 있어요. 전자무역 인프라는 뉴트레이드 허브라는 것을 통해서 수출 업무를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DHL의 운송 서비스를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 뉴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수출 신고부터 물품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수출 업무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DHL을 통한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해외 소식입니다. 항공사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KLM 카고가 기존 시트백 제조사들이 이렇게 기성제품이라고 하나요? 만들어낸 객실에다가 좌석에다 놓은 화물을 싣기 위한 시트백이란 게 있죠. 이거를 탈피해서 자사 항공기에 맞는 전용 카고 시트팩을 주문 제작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기존의 지금 777 여객기를 통해서 이 객실에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KLM 입장에서
여객기 좌석 구조에 적합한 시트백을 주문 설계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객실 내 화물 수송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2배까지는 참 큰 포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기존에 유명한 장비 전문 업체인 트립앤코어가 코게코어라는 회사에다가 의뢰한 것인데요. 여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777에 이거를 실은 분량을 보니까 거의 747 객실을 채운 화물 공급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항공사 입장에선 더 많은 볼륨성 상자를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시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서부 항만이죠. 롱비치 항과 로스앤젤레스 항만이 3월 컨테이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항만 모두 기록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롱비치 항만은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84만 380 TU 상당하는 컨테이너를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에 항만 역대 최고치인 81만 5,880 TU 기록을 가볍게 갱신한 것으로서 올해 서부항만 잘 나간다는 것을 수치성으로도 보여줬습니다. LA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3월 실적을 발표했는데 95만 7,599 TU를 처리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전년 동기에 해서 한 113% 증가한 실적이고 항만 역사상 3월달 실적으로는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종합물류기업인 한진이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액이 5,5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비해서 한 47.6% 소폭은 아니겠습니다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외 단신으로 중국과 함께 세계적인 의류 생산국인 방글라데시가 지난주 14일이죠. 일주일 동안 완전히 폐쇄를 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발표한 거니까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전국의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요. 운송, 이동도 완전히 금지합니다. 상점도 폐쇄하고 사실상 방글라데시 국가 봉쇄와 준하는 조치를 내렸어요. 당연히 수출길이 모두 막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시장 경기 회복에 조금씩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의류 수출업체,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수출업 메인 아이템이죠. 이들 업체들이 좀 물건 좀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 셧다운 소식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최근 하파그로이드가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심각한 컨테이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의 신규 제작 주문을 위해서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 주문량을 엄청나게 초과한 신규 주문인 거죠. 하파그로이드는 중국 제조업체에게 드라이 컨테이너하고 냉동 컨테이너를 합쳐서 약 한 15만 TU 분량의 물량을 주문했으며 일부는 이미 들어왔고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주문량의 대부분이 하파그로이드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 부족이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